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 17만원으로 거의 2배를 예상했다고 하고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 새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7월 15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또 증시는 특히 코스닥이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도대체 어디까지 올라가는 걸까요? 오늘의 공부도 재밌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입니다. 아우토크립트 나이스 상장. 자, 오늘 상장한 공모주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아우토크립트인데요. 자동차 소프트웨어 전문 기업이라고 하며 추후 자율주행 관련주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청약 흥행에 성공했던 친구고요. 오늘 주가도 좋은 흐름을 나타내고 있죠. 자, 최근 신규 상장주가 뜨거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 친구도 앞으로 상장 이후에 며칠간 더 오를 수 있을지도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비트코인이 신고가인데 왜 우리는 못 느끼나요? 자, 올해 초 글로벌 코인 붐이 불었을 때 국내에서도 코인 열풍이 난리였었습니다.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졌었죠. 지하철을 타면은 다들 코인 차트를 보고 있던 그러한 시절도 있었는데요. 그런데 지금 또 비트코인이 새로 신고가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내에서는 그렇게 큰 관심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실제로 거래 대금을 봐도 작년 말이랑 비교하면 절반도 안 되는 수준. 자, 그렇다면 비트코인이 이렇게 찬밥까지는 아니지만 미지근한 밥이 된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국장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장이 너무나도 뜨겁다 보니까 비트코인도 딱히 눈에 안 차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겠죠. 그리고 또한 환율 때문에 우리나라의 코인이 상대적으로 미국 대비해서 덜 오른 그런 부분도 그 요인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하지만 또 언젠가는 코인 붐이 나타날 수도 있겠죠. 국장이 또 쉬어가는 흐름이 나타날 때 그때 알트코인이 미친듯이 급등한다면 그런 흐름을 기대해 볼 수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제이미 다이먼은 이제는 나도 투자할래 라는 얘기를 슬쩍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자, 과거의 코인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던 다이먼, 그러나 진 크레이머의 이야기에 따르면 이제는 곧 제이미 다이먼도 코인에 투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참고로 과거 다이먼은 비트코인은 사기다 라고 말한 적도 있었는데 과연 직접 투자까지 하게 될지, 일단은 코인의 상승세를 보면은 이제는 안 하기에는 민망한 수준까지 올라온 것 같습니다. 글로벌 자산 순위 5위인가 그 정도까지나 올랐다고 하죠. 다음입니다. 7월 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 자, 지금은 좀 시원하긴 하지만 그래도 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너무나 더웠고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또다시 더워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에어컨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이제 전기요금이 좀 걱정이었죠. 그런데 이 와중에 전기요금을 깎아준다고 합니다. 자, 전기요금은 누진제가 있습니다. 많이 쓰면 쓸수록 같은 전기를 쓰더라도 요금을 더 내는 누진제가 존재하는데요. 그런데 이 누진제 구간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참고로 현재는 0에서 200kWh가 1구간이고 200에서 400이 2구간, 그 다음이 3구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다음에 1구간, 2구간, 3구간의 그 전기요금이 각각 달랐습니다. 갈수록 높아지는 구조였죠. 그런데 이 구간을 늘려준다고 합니다. 0에서 200을 0에서 300으로 늘리고 그리고 200에서 400이었던 이 구간을 300에서 450으로 확대한다고 하네요. 자, 보통 국평 기준 사람들은 전기요금을 한 300kWh 정도를 사용을 합니다. 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이제 자택근무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평균 한 400kWh 정도 쓰긴 하는데 이제 보통은 300 정도 쓴다고 하고요. 그런데 여름철은 또 다릅니다. 전력 소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400에서 500 정도 쓰는 집도 많을 텐데, 그런데 이 누진제 구간을 늘려준다고 하니까 상대적으로 전기요금을 적게 내는 효과를 볼 수 있겠습니다. 에어컨 트는데 조금 부담이 줄어들었네요. 다음입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물폭탄이 쏟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많은 비가 내릴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비는 지금 예보로는 17일까지 이어진다고 하고 큰 비가 내릴 수 있으니 모두 조심조심 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가 지나고 나면은 또다시 더워진다고 하니까 더위도 조심하시기 바래요. 다음입니다. 엔비디아가 지금 대이장에서 급등. 엔비디아가 갑자기 서학개미들 사이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엔비디아가 다시 중국의 H20 칩을 팔 수 있다는 소식이 등장을 했습니다. 원래 트럼프가 올해 초에 막았었죠. 그런데 미국 정부가 다시 승인했다고 하네요.
또한 이미 이게 아니더라도 엔비디아는 사상 최고가를 또 쓰고 있는 중인데 이러면 또 어디까지 올라갈지 반도체 훈풍이 불어올지도 체크를 해보고 오늘 마침 또 소켄 관련주가 급등하는 모습을 나타냈기 때문에 반도체 계속 관심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트럼프는 매일매일 파월을 비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나쁜 페드 의장을 두고 있다라고도 말을 했고요. 금리를 낮추라고 맨날 난리죠. 그리고 이번에는 얼간이 같은 사람 야, 이렇게까지도 말을 하는데 이게 맞나 싶긴 하지만 그렇다면 트럼프는 금리를 낮추라고 하는 이유가 뭘까 봤더니 트럼프의 의견을 봤을 때는 금리를 낮춰서 정부의 국채 이자 부담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리고 내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하는데요. 인플레도 없고 주식시장도 좋은데 왜 안 내리는지 이해가 안 간다라고 계속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트럼프 빠꾸가 없습니다. 이번에는 러시아에게 강하게 압박을 넣는 모습인데요. 이번에는 러시아가 50일 이내에 휴전을 안 하면 관세 100%를 때려버리겠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진짜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깡패가 따로 없죠. 또한 우크라 쪽에는 무기 지원을 이제는 한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패트리어 방공 시스템을 포함한 최첨단 무기를 지원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그걸 보기 싫으면 전쟁 끝나라고 압박을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소식을 봤을 때 재건주가 계속 쉬어가죠.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습니다. 올해 안에 다시 상승 기회가 나타날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고속철도 이용객이 증가 중. 오랜만에 보는 흥미로운 소식입니다. 올해 상반기 고속철도 이용객이 5,800만 명을 넘어섰다고 하는데요. 작년보다 1.6% 늘어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고속철도 사용하는 외국인이 늘어나고 있다는 소식. 외국인 이용이 1년 전보다 13%나 늘었다고 하는데 그 말이 무슨 소리일까요? 맞습니다. 한국 오면은 보통 서울을 찾는 그런 모습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제는 서울 말고 다른 데 또 없습니까? 라는 수요가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뭐 우리가 일본을 가면은 제일 처음에는 가까운 오사카 갔다가 도쿄 갔다가 그 다음에 2회차, 3회차 가면은 또 다른 도시로 막 가지 않겠습니까? 그런 모습이 한국에도 나타나고 있다는 증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우리나라도 관광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러한 나라가 되길 바라고 각 도시에서는 이러한 분위기를 빠르게 반영해서 관광도시의 그런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입니다. 갈수록 짧은 여행이 각광. 보통은 해외여행을 가려면 주말 끼고 연차 막 3, 4일 정도 쓰고 그 다음에 휴일 껴서 최대한 길게 가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요즘엔 아예 2박이든 3박이든 그냥 짧게 갔다 오는 여행 만족도가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멀리 가는 여행지보다 금방 가는 여행지의 만족도가 높다고 해요. 가는데 막 12시간 걸리고 그런 곳보다는 짧게는 뭐 2시간에서 4시간 이 정도로 가는 그런 여행지를 선호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대부분은 어쩔 수 없이 짧게 가는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하겠지만 장기 여행이랑 비교했을 때도 만족도가 오히려 높은 모습을 나타나고 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은 짧은 여행이 어느 정도 적응이 되었다라고도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갈수록 주 4일제 이야기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결국 짧은 해외여행의 수요는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이 와중에 동남아에서는 계속 홍역이 심각하다는 소식입니다. 예전에 봤던 내용인데 아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질병관리청은 홍역에 주의하고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국내 홍역 환자는 65명, 이는 작년보다 40% 증가, 그리고 해외 유입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은 베트남 갔다 오신 분들이 걸렸다고 하니까 베트남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면은 홍역은 좀 조심할 필요가 있겠네요. 물론 상반기에 베트남 여행을 다녀온 사람은 200만 명 정도라서 큰 숫자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안 걸리진 않는다는 거, 걸리는 사람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LG엔솔 LFP 배터리 생산합니다. 슬슬 배터리 쪽에도 좋은 소식이 들려오는 기분입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하반기는 2차전지와 반도체 이 두 개를 계속 봐야 될 것 같은데요. LG엔솔이 GM이랑 함께 미국에서 LFP 배터리를 만든다는 소식을 꺼냈습니다. 27년부터 본격적으로 양산을 한다고 해요. 그리고 이 와중에 SK온 사장은
시장은 결국 나트륨 배터리로 가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중국 기업들이 지금 LFP에서 나트륨 이온 배터리로 전환하려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우리도 빠르게 따라가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개발에 착수했다고 하며 LG엔솔은 2030년 이전 상용화 목표, SK온도 개발 의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고체보다는 나트륨 배터리가 조금 더 빠를 수도 있겠는데 관련주는 계속 체크해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실적 시즌이 되었습니다. 실적 시즌에는 항상 뛰어나게 움직이는 친구들이 등장하는데요. 기존부터 실적 좋은 애들, 그리고 예상보다 서프라이즈를 내는 애들, 마지막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하는 애들 등 실적 시즌에는 새로운 영웅이 등장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번 실적 시즌에는 숲을 봐야 된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신한투자증권은 목표가 17만원으로 거의 2배를 예상했다고 하고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올해 2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19% 성장, 영업이익은 보합권으로 시장 기대치를 충족하겠지만 실적이 계속 성장하는 게 포인트라고 합니다. 광고가 엄청나게 성장을 할 것이며 올해 광고 매출이 작년보다 64%나 증가할 것으로 본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왼쪽에 숲을 보면은 좀 오른쪽으로 많이 기어가면서 슬금슬금 올라가고 있죠. 이번 실적 발표가 그 트리거가 될 수 있다고 하는데 과연 목표가 17만원에 어울리는 주식일지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작년 같은 시장이었으면은 뭐 그게 가능하겠어 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런데 요즘 시장이 너무 좋죠.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있겠네요. 다음입니다. 삼양식품 목표가 180만원. 와,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글로벌이 무대가 되니까 그냥 주가는 매일매일 신고가를 내고 있어요. 삼양식품의 목표가가 180만원으로 상향 조정이 되었다고 합니다. 다올투자증권의 목표가를 150에서 180으로 상향, 그냥 내년 실적을 보면 된다고 언급을 했고요. 지금 현재 글로벌에서는 코스트코 등 메인스트림 입점이 이제 시작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계속 잘 팔릴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또한 27년 중국 신공장 준공도 있어서 올해 영업이익은 65% 증가, 내년 영업이익도 23%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고 하네요. 마지막입니다. 오늘 폴더블 관련주가 갑자기 급등을 했습니다. 갑자기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애플 전문 연구원 알고 계신가요? 맞습니다. 거밍치라는 아저씨가 있는데 이 사람이 파이nem텍이 최대 수혜주다 라고 말을 하면서 폭등을 했습니다. 왼쪽에 보이는 딱 이 시점이죠. 이때 폭등하는 모습. 그렇다면 도대체 어디 최대 수혜주입니까 하고 봤더니 내년에 애플 폴더블 폰이 나오는데 그 수혜를 볼 수 있다고 말을 했고, 물론 아직까지 좀 시간이 남긴 했지만 그래도 시장의 관심을 한 번에 불러일으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폴더블 관련주 당분간 뜨거울 수 있겠네요. 그래서 파이nem텍과 KH바텍의 차트를 보시면 이런 식으로 이렇게 최근 들어 관심도 받고 있었는데 겉토양을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